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아프리카는 아마 좀 여전히 이렇게 신비스럽고 그런 좀 미지의 세계의 이미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좀 아직 가보지 못한 그런 낯선 땅,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기 때문에 내 평생에 아프리카를 갈 일이 있겠어?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좀 나와는 그렇게 좀 상관이 없는 그런 땅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이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뭔가 좀 한층 더 이렇게 낯설고 신비로운 그런 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성경 번역 컨설턴트 훈련 때문에 12일 정도 이 마다가스카르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마다가스카르라는 그 나라와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 그런 역사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마다가스카르가 낯설고 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땅이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 땅을 가깝게 여기고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마다가스카르 방문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55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좀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달려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우리가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나요? 여러 경우가 해당이 되겠지만 아마도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이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저 멀리서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반갑게 부르면서 그 사람에게 달려가는 그런 장면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는 말씀에서처럼 어떻게 보면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 해당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의 이름을 부르고 저에게 달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기억하면서 정말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방문을 준비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그곳을 여행하면서도 이 말씀이 저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성도님, 제가 마다가스카르에 가게 되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웬 마다가스카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마다가스카르로 이렇게 사역지를 옮기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방문은 훈련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진 그런 방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좀 마다가스카르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7년 1월에 수연자매가 이제 갑작스럽게 암 판정을 받으면서 가족이 이제 급히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혜근이는 이제 초등학교만 이번이 세 번째 나라에서 세 번째 언어로, 또 학교로 따지면 다섯 번째 학교로 이렇게 전학을 하면서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고요. 재근이는 올 때만 해도 영어와 인도네시아 말을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한글은 정말 말 그대로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까막눈이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에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한국에 들어온 것이 1월이었는데 인도네시아는 이제 그때가 제일 더울 때지만 한국은 이제 그때가 제일 추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왔는데 어떤 형제님이 말없이 이 두툼한 겨울 양말 2켤레를 저한테 이렇게 건네주셨어요.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이렇게 건네주셨는데 저는 그 마음이 이렇게 좀 전해진 것 같아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해 겨울이 유난히 추웠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성도님들의 그런 사랑과 격려 그리고 따뜻한 위로 덕분에 따뜻하게 지냈던 그런 기억을 합니다.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아내가 치료를 잘 받아서 견디고 또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지금 잘 적응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든든한 울타리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참 그래서 저희 가정이 뭐 외롭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말 이곳에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내가 항암 치료를 하고 또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이제 마치고 조금씩 이렇게 건강이 회복되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앞으로 하기를 원하시는지 좀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저희는 다시 이제 뭐 사역지인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선교 본부가 있는 미국으로 갈 것을 이제 고려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6월에 치료 후에 이제 첫 번째로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암이 그 무릎에 전이되었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그 소견을 의사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 검사 결과로 암이 전이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되었지만 그 일을 이제 계기로 지금 이렇게 외국으로 또 옮기는 것은 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당분간 이제 한국에 머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로서 선교 현장에 있지 않고 이렇게 한국에 머무는 것은 뭐 이유가 어찌됐든 좀 어색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검진을 결과를 이제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이제 사역하던 동료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런 프로그램, 긴 이름의 프로그램이 성경 번역 컨설턴트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한테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제가 좀 생각하기에는 제가 성경 번역을 하는 선교사로서 이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이제 컨설턴트가 되는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사실 작년 8월에,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이제 저희가 그 첫 번째 정기 검진을 받고 이제 한국에 머물기로 결정을 한 이후에 8월에 새롭게 시작이 된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제 저와 같이 좀 성경 번역의 경험은 좀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또는 성경 번역의 경험이 전혀 없지만 다른 어떤 그 분야에서 사역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성경 번역 그 컨설턴트로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성경을 이렇게 부족어로 번역을 해놓고도 현실적으로 컨설턴트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번역된 성경을 이렇게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길게는 뭐 2, 3년이나 그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부족들도 많이 있는 그런 현실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대해서 100% 이제 동의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 훈련은 저희가 한국에 머물면서
이렇게 오가며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저희 상황과도 잘 맞는 일이다 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프로그램 담당자와 이렇게 연락이 닿고 또 인터뷰를 하고 또 여러 심사를 거쳐서 이 번역 컨설턴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이제 첫 훈련을 작년 10월에 이탈리아 미사노에서 여러 동료들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 이탈리아에서 번역 컨설팅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강의를 듣고 또 동료들과 토론하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제가 속해 있는 그런 단체뿐만 아니라 성서 공회의 각 나라 또는 권역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도 계셔서 그분들과 이제 함께 훈련을 하고 또 다양한 분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좋은 정보도 나누고 사역에 필요한 그런 네트워크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주님께서 왜 저희를 그 인도네시아 땅에서 그렇게 다급하게 이끌어내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어쨌든 이렇게 피할 길을 주님께서 내주시고 또 지난 2년 반 동안 저희 가정에게 한국에 있으면서 베풀어 주신 그런 주님의 은혜 그리고 성도님들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할 때 참 너무나 감사드리고 참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고 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선하시게 또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작년 미사노에서는 이제 번역 컨설팅의 이론적인 부분을 주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레이닝이 끝난 이후에는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좀 이렇게 과제도 있고요. 그래서 과제를 수행하고 동료들과 이렇게 통화하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필요한 책들을 이제 함께 읽고 의견을 나누고 이메일도 많이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번역 컨설팅을 위한 이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함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마다가스카르를 방문하게 된 것은 이제 지금까지 미사노나 또 그 이후에 이제 배우고 또 쓰고 토론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실제의 그런 컨설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또 참여하고 이렇게 실습하는 그런 취지의 여행이었습니다. 주님은 저희가 한국에 좀 머물 수도 또 인도네시아나 미국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좀 막막한 상황에서 정말 마치 저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듯이 새로운 이런 성경 번역 컨설턴트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셔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 좀 마다가스카르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마다가스카르가 어디쯤 있는 나라인 줄 아시나요? 저기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나라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대륙의 이렇게 오른쪽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마다가스카르가 좀 이름이 길죠. 그냥 마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남부 아프리카에 속해 있고요. 모잠비크 해협을 사이로 해서 모잠비크와 이웃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위성 사진인데요. 섬의 이렇게 중앙 부분에 보시면 한 1000m 이상 되는 그런 고원 산들이 있고 그 평평한 고원지대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후가 선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살고 있고요. 가장자리로 갈수록 이제 고도가 낮아져서 바다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열대 기후에 이제 속하는 나라이지만 이렇게 서쪽과 남쪽은 건조한 그런 사막 기후이기도 하고 동쪽으로는 이제 사이클론이 계속
그 겨울철에 12월에서 3월 사이에 불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마다가스카르는 흔히 이제 바오밥의 나라 이런 그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이 좀 모양이 신기하죠. 그리고 주로 이제 건조한 서쪽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수령이 뭐 보통 1000년에서 오래된 것은 2000년 가까이 된 그런 나무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마다가스카르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독특한 생태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여원숭이라고 불리는 이 동물은 마다가스카르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고유종입니다. 그래서 마다가스카르에서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 중에 약 한 80% 정도는 마다가스카르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세계 다른 어느 곳을 가도 볼 수 없는 그런 마다가스카르 고유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특한 그 생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8번째 대륙이다 하는 이제 그런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환경이 정말 급속도로 파괴가 되면서 이런 많은 동식물들이 생존의 위험을 받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수도는 안타나나리부인데요. 이 마다가스카르 언어의 철자 오는 사실 우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안타나나리보가 아니고 안타나나리부로 발음하는 것이 맞고요. 줄여서 이제 타나라고 보통 부릅니다. 수도인 이 안타나나리보도 1000m 이상 되는 그런 고원지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산으로 이렇게 삥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 이렇게 평원이 펼쳐져 있어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동영상인데 보시면 산들이 이렇게 둘러쳐 있고 안에 사람들이 평원에 살고 중간에 이렇게 논도 있고 또 호수도 있고 이런 수도의 모습입니다. 수도를 벗어나면 뭐 이렇게 낯설지 않은 풍경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밝게 웃는 어린이도 있고 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샘에 와서 물을 길어서 이렇게 밥도 하고 집에서 사용을 합니다. 길거리에서 이렇게 신발을 수선하는 그 아저씨도 계시고 또 간이 식당의 모습이고요. 타이어 가게의 이제 젊은 세일즈맨들이죠. 이제 공동으로 빨래하는 그 빨래터에서 지금 열심히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새로 들어온 빗자루 같아요, 그렇죠? 빗자루를 지금 팔고 있고 또 그곳에 있는 작은 가게입니다. 과일 가게에도 감이 좀 보이죠? 감이 요즘 제철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그래서 마다가스카르의 그 인구는 한 2568만 정도이고요. 수도는 안타나나리부, 인구가 약 300만 정도입니다. 공용어는 이제 말라가시어와 프랑스어를 두 개를 사용하고 있고 면적은 한반도 면적의 3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린란드, 파푸아 그리고 보르네오 섬에 이어서 4번째로 큰 섬이라고 합니다. 기후는 열대에 속하고요. 종교적으로는 이제 토착 종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기독교, 이슬람은 비교적 소수인 그런 나라입니다. 자, 빈곤율이 이제 92%에 달하는 그런 나라예요. 이제 가난한, 그리고 가난이 좀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국민 총 생산이 138위, 그리고 인간 개발 지수가 155위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좀 가난하고 개발되지 못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제 오래전에는 이제 아프리카 대륙과 붙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떨어지면서 대륙과 한 400km 정도 사이를 두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특이한 점은 4세기나 5세기쯤에 동남아시아,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온 항해자들이 이 마다가스카르에 정착했다는 그런 이제 증거들이 발견이 되고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다가스카르는 이제 비록 아프리카 대륙에서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 거리가 이제 한 40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동남아시아 이렇게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뭐 6,000km 이상 떨어진 그런
거리가 있고 또 그 사이에는 이제 인도양이라는 큰 바다가 이렇게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아프리카의 영향을 받는 것이 뭐 인도네시아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런 일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참 놀랍고 특이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뭐 4, 5세기면은 나침반이나 뭐 지도 이런 것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 인도네시아의 선단이 그냥 뭐 몇몇 어부가 어찌어찌 해서 닿은 것이 아니고 그런 그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이렇게 볼 때 선단을 이끌고 이렇게 6,000km가 넘는 대양을 건너올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그런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아프리카 사람의 모습은 좀 아니죠. 그 인도네시아나 좀 동남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과 더 닮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1500년대가 돼서 포르투갈 선원이 들어오고 1600년대에 유럽과 아랍과의 무역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1700년대에는 이제 그 여러 부족이 마다가스카르에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메리나 부족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과 이제 교류가 시작이 되면서 선교사들이 마다가스카르에 들어오게 되고 1835년에 이 공용어인 말라가시어로 성경이 출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글 그 신구약 성경이 처음 출판된 것이 이제 1911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글 성경보다 뭐 76년 정도 더 앞서서 공용어 성경이 출판된 그런 나라입니다. 1800년대 후반이 되면서 이제 프랑스가 큰 영향을 갖게 되고 1896년에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64년 후에 식민 지배를 끝내고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언어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용어는 이제 말라가시어와 프랑스어인데요. 말라가시어는 사실 말라가시라는 말이 말레이 인도네시아에서 온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언어 자체가 이제 말레이 인도네시아어하고 비슷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이미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언어는 오스트로네시아라는 어족에 속하는 언어는 아프리카에서의 말라가시어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을 나타내는 이제 붉은색의 그 모습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태평양에 있는 여러 나라나 뭐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어족입니다. 근데 지도상으로 이렇게 봐도 마다가스카르가 이런 어족에 속해 있다는 것이 참 특별한 그런 경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 여행을 함께 했던 그 마다가스카르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40, 50%는 내가 알아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많이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아프리카어와 또 아랍어 그리고 식민지배를 거치면서 유럽어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 처음에는 이제 그 말라가시어가 아랍어 문자를 사용했는데 19세기 이후에 이제 유럽의 영향을 받으면서 라틴 알파벳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전통 춤인 히라가시인데요. 음향이 안 나오네요. 어떻게 해야 나올까요? 하여튼 열심히 이렇게 아쉽네요. 다음에 좀 동영상이 있으니까 혹시 좀 그 소리가 나올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음식은 이제 동남아시아의 후예답게 이렇게 쌀을 삼시세끼 먹습니다. 그럼 이 마이크로도 안 되던데? 그럼 이거를 빼고 할까요? 네. 제 문제였군요.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음향은 여전히 안 나오네요. 네.
쌀을 주식으로 하고요. 이런 국이 있어요. 좀 낯설지 않죠. 우거지 된장국 같은 맛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뭐 마다가스카르에 가셔도 음식에는 별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주로 이제 죽하고 옆에 이제 고기 반찬을 이렇게 놓고 먹습니다. 손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차려주신 거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누룽지에 이렇게 숭늉까지 정말 끓여 먹어요. 약간 좀 슬픈 부분이기도 한데요. 물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물을 이런 식으로라도 이제 끓여서 먹어야 안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근데 아마 먹다 보니까 맛도 좋아서 이제 계속 드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숭늉을 이렇게 예쁜 잔에 따라서 차처럼 이렇게 마시더라고요. 커피는 굉장히 좀 막걸리 주전자 같은데 이렇게 담아서 주셨어요. 이쯤 되면 아마 마다가스카르가 그렇게 낯설 땅은 아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제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고 뭐 숭늉까지 만들어 마시니까, 그리고 인종 또 언어적으로도 아프리카계가 아니고 약간, 물론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도 살고 있습니다만 동남아의 후예로서 피부색이나 언어도 훨씬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사역을 좀 이제 성경 번역 사역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는 이제 2개 공용어 외에 23개의 부족이 사용하는 부족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이제 부족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이 사진에 있는 안탄드로이 부족의 한 분을 포함해서 12명의 그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12명의 그 사역자들이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마다가스카르 전역을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전도하고 또 제자 삼는 그런 그 사역을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여행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다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기존의 말라가시어 공용어 성경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분들이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사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주님의 말씀을 정말 좀 친밀한 언어로 이렇게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전제로 하고, 그런 과정이 필수적인데, 말라가시어의 그 공용어로는 그 부족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친밀한 그런 교제의 언어가 없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부족으로 된 성경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필요를 이렇게 전도와 또 훈련, 제자 훈련의 그런 여행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그 부족어 성경의 필요를 느끼고 있을 때쯤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비전을 이제 함께 좀 짊어질 그런 한 교회를 또 예비하셨어요. 지난 주일에 저희가 방문한 교회의 모습인데요. 지금 이제 직전에 예배가 끝나지 않아서 그 다음 예배를 위해서 이제 줄을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 앞에도 이렇게 많고 제 뒤에도 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예배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마음을, 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23개의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자신들이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12명의 사역자들이 그렇게 보았던 그런 부족어 성경에 정말 이 모판이 되어서 지금 번역되고 있는 성경의 그 성경 그 번역자들이 대부분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 성경 번역은 이제 그 2016년 10월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지도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면 대체적으로 마다가스카르를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동쪽 해안은 주로 이렇게 아랍계 사람들이 많이 살고요. 좀 이슬람이 우세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 고원에는 인도네시아계 사람들이 살고 크리스찬이 우세한 지역이고요.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쪽은 이제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살고 토속 신앙이 우세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사역은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그런 중앙 고원의 그 4가지 언어로 우선적으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4가지 언어를 선택하게 된 그 이유는 우선은 이제 이 고원지대가 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주지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선택을 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제 동쪽의 그 이슬람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서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슬람의 이제 확장을 막는 그런 의미에서 이 고원지대에 있는 언어들을 먼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적극적인 그런 이제 참여 헌신이 있었고, 그래서 작년 이제 3월에 이 중에서 2번째 있는 그 베칠레오라는 부적어로 신약 성경이 이제 초벌로 번역이 되고, 지금 공동체에게 점검을 받고 또 컨설턴트 점검을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 저희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3개의 중점 언어들도 활발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4명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다가스카르 선교사. 그래서 그분들이 파송된 나라가 흥미롭게도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독일,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4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사진은 지금 예배한 순서, 헌금하는 순서인데요. 방금 제 헌금을 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지금 성도들이 넣고 있는 것이 쌀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밥을 할 때 한 컵당 한 스푼씩 이렇게 덜어서 예수님의 쌀 이렇게 따로 모아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가져와서 헌금 시간에 이렇게 드린다고 하고요. 이 쌀은 이제 교회 어른 성도나 주위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의 성도들의 그 결단과 또 헌신을 통해서 마다가스카르의 23개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명의 선교사를 물론 그들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런 나라이지만, 어쩌면 영적으로 이미 퇴락했거나 아니면 급속도로 퇴락해 가고 있는 그런 나라에 4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또 동역하도록 하셨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가 맞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면 정말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 와요. 그리고 이제 구걸을 하고 또 거리에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찍고 싶은 그런 장면이 있어도 카메라를 빼기가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의 그런 나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라에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참 많은 그 위로와 참 격려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에 참 소망이 있다. 주님으로 인해서 또 주님의 백성으로 인해서 앞으로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좀 들으셔야 될 동영상인데 하여튼 군인으로 이렇게 조직된 그 찬양대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번역한 그 언어 중에 마시코로라는 부족의 언어로 이제 누가복음이 번역이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을 기뻐하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네, 안타깝게 음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시면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함께 한 팀은 번역이 진행되고 있는 언어 중에 3개의 언어로 동시에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는 그런 현장에 참여해서 모임을 관찰하고 그 과정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컨설턴트가 부족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럼 번역이 잘 됐는지 어떻게 점검을 하지? 그렇게 좀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전에 역번역이라고, 그러니까 백 트랜슬레이션을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역번역을 번역팀이 해서 컨설턴트가 그것을 사전에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 역번역은 이제 번역팀과 컨설턴트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있죠. 공용어. 예를 들면 영어나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부족어가 있지만 인도네시아어로 역번역, 그러니까 백 트랜슬레이션을 하면 그 번역팀도 그 언어를 알고 뭐 컨설턴트도 이제 그 언어를 알 경우에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번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미리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컨설팅을 위해서 이렇게 모였을 때 공동체와 함께 이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모임을 통해서도 정말 이렇게 좀 생생한 그런 번역 컨설팅 현장에 함께하고 실습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이제 성서 공회에도 저희가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공용어인 말라가시어로 성경이 번역된 것이 1835년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여러 번 개정이 되어서 지금 2011년 최근에는 6번째 이제 개정판이 나왔고 지금 그 이제 스터디 바이블을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이제 출판된 예정이고, 말라가시 공용어 성경 번역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도인 이 타나의 가장 높은 언덕에 이렇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우뚝 솟은 이 그 빨간 원 안에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보면 이렇게 그 여왕의 궁전이라는 건물인데요. 뭐 타나의 상징일 뿐 아니라 뭐 마다가스카르 전체적으로 봐도 굉장히 상징성이 큰 그런 건물이고 그런 그 곳입니다. 근데 이 건물의 뒤편에 이런 그 기념비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이 기념비를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위쪽에는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새겨져 있고, 그 밑에 보면 1835년에 처음으로 이제 말라가시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참여했던 그 12명의 그러니까 마다가스카르 성경 번역자들, 현지인 번역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역사책을 보면 말라가시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은 뭐 런던 선교회의 선교사들이다, 이렇게 짤막하게 보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사실 물론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정말 여기에 이제 새겨져 있는 그 12명의 현지인 그 성경 번역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그런 그 번역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참 이분들의 수고도 참 동일하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나라의 어떤 상징과 같은 그런 곳에 참 이런 기념비가 있다는 것이 참 저한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이제 방문 동안 함께 한 그 팀원들입니다. 이렇게 함께 여행하고 또 컨설팅 과정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음식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죠. 그래서 마다가스카르의 고유종인 이제 여우 원숭이를 만날 기회도 있었고요. 이 원숭이는 좀 카메라를 아는 원숭이죠. 저하고 좀 비슷하게 지금 표정도 또 벌리고, 그리고 이제 여우 원숭이 중에서도 뭐 좀 제일 사랑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 호랑이 꼬리 여우 원숭이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가 조금 더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셨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한국과 2시간의 시차가 있는데요. 마다가스카르는 6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마치고 나니까 조금 먼 인도네시아다, 뭐 그 정도로 이제 좀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마다가스카르가 참 제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오는 그런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런 기대 가운데 이번 여행을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여러분을 오래 기다려왔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나라, 그런 이웃, 그런 친구가 누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은 참 그런 부름에 이렇게 순종함으로 주님께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는 그 이웃의 또 열방의 그런 부름은 단지 뭐 우리가 좋아서 부르는 그런 부름은 아닐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부르는 것이 다만 어떤 그 우리에 관한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부름에 반응해서 길을 떠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나라의 그 열방의 이웃의 친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고 열방의 주인이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면모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단지 저와 여러분에게 머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정말 참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웃과 또 열방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 각자를 열방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열방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열방의 주인이신 것을 하나님이 그 친구의 삶에 또 이웃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와 마찬가지로 주인인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그 영광의 진면모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런 부르심인 것을 이번 여행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 나라를 불러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오게 하실 때 그 자리에 함께 서서 여러 모양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어 왔던 그런 고난에 대해서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가장 어려운 그 시기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부족어 성경 번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인도네시아 바뉴마스에서 현지인 사역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번역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가정의 사역을 또 진로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